자,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익숙한 얼굴이 많을 텐데 하여간 마스크 잘 쓰시고요. 답답하죠? 예, 이제 5, 6월 강의를 시작을 하네요. OT를 조금 해야 되겠죠. 첫날이니까. 뭐 특별한 OT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먼저 직강생분들 오늘 강의실이 좀 크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7월, 8월, 7월서부터 제 모의고사 강의실이에요. 여기가 350석이에요. 여기가 좌석이. 근데 보시다시피 보세요. 많이 왔죠, 지금요. 근데 지금 인원도 지금 아까 학원에다 데스크에서 물어보니까 70%온 거래요. 지금 5, 6월 등록자에. 보통 이제 무슨 모의고사 말만 들어가면 제가 무슨 모의고사 말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오겠죠. 계속 사람들이 더 이제 아직 오늘도 70%밖에 5, 6월 등록자 중에 70% 정도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해 줘야 될 게 절대 강의실 지각. 그래서 우리가 통일할게요. 직강생분들은 9시 10분까지 입실 완료하겠습니다. 9시 10분까지. 이게 완료입니다. 이게 완료니까 여유 있게 항상 9시까지는 강의실에 온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거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예민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아. 오늘은요 첫날이니까 어, 집중을 해야 되는. 또 강의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도 집중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강의실을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제 연구실이 있는 사측 연구실 강의실을 좋아해요. 일단 거기는 밖이 안 보이잖아요. 밖도 안 보이고 우리가 탁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강의실인데 여기는 밖도 이렇게 뭐 저기 제 자리에선 저 한강이 보이거든요, 지금. 막 좀 여름에 막 요트가 보여요. 그럼 나 혼자서 내가 뭐 하고 있나? 나 요트 타러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 굉장히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냐,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4층에서 강의할 때는 이게 금방 티가 나요.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맞다만거려도. 근데 여기는 넓다 보니까 티가 안 날 것 같지만 사실 앞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 맨 뒤까지 다 알아요. 누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하는 거가 다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십사. 또 이제 7월부터 또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면 저도 또 문제 계속 만들어야 되고 뭐 읽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 작업을 계속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별로 알 필요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내 인생의 최대 몸무게를 찍었어요. 3, 4월, 1, 2, 3, 4월 동안에 제 평생 찍을 수 있는 몸무게치를 지금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말경에 딱 10kg 빠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빠져요. 문제 만들고 뭐 끼니를 못 먹고 거의 밥을 못 먹어요. 뭐 그러다 보면 거의 매년 9월쯤 되면 좀 이상해 보이십니다. 반쪽이 되셨습니다. 매년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놨어요. 저장을 3, 4월에 코로나 핑계 대고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무조건 9시 10분까지 는 입실 완료니까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한 8시 반부터 여기 입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단어 테스트도 보니까 단어 테스트 미리 좀 공부하시고 아침에서 이렇게 해야지 오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약속. 직강생분들 제가 3, 4월과 마찬가지로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혹시나 그 보기 싫다라는 분 계신가요? 혹시나 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라는 것. 단어 테스트는 앞으로 인강생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아요. 제가 어떤 인강생분들하고 통하다 보니까 상담할 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나눠준 시험지 테스트만 단어만 외우고 있대요. 매번 인강생분들이. 그게 뭐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강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죽으나 사나 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늘 이 배운 오늘 모의고사 단어 중에서 제가 셀렉션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는 거니까 만약에 참석률이 90%가 미만으로 답안을 제출한다. 그러면 퀴즈 안 보겠습니다. 직강생. 인강분 생각하고 똑같이 그냥 자료로 나눠 드릴게요. 차라리 또 지각한다.
그러면은 9시 반부터 모의고사 앞으로 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계속 9시 10분부터 어휘 테스트를 하시고요. 9시 반부터 지금 오늘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나 안 외웠으니까 안 오고 9시 반에 와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속하기로 해서 참석률 90% 이하면은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자료는 나눠 줄이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9시 한 2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어 테스트 꼭 잘 참석하시도록 하시고 저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거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지금 저 절대 누구 안 시켜요. 조교들 안 시킵니다. 제가 다 셀렉션 하는 거고 이거 중요할 것 같다. 이거 이 중에서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의 일이 더 돼요. 그다음에 그거 통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일이니까 꼭 잘 참석해 달라. 그거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오늘 나눠드렸던 공지사항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다음 또 하나. 일단 오늘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역대급이죠. 아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풀을 풀고 나서 내가 1, 4월 뭘 했지? 나 단어도 많이 외웠고 파워 리딩 스킬도 그렇게 했고 스터디도 몇 번을 돌린 것 같고 시도 했는데 기출 문제라고 해서 딱 보니까 이거 정말 어렵구나. 독해도 독해고 답안 쓰는 것도 정말 문제고 나 지금 반도 못 푼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오늘은 2014학년도 문제였어요. 제가 매번 2014부터 여러분들이 2014, 15, 16, 17, 18, 19, 20 7개년도 모의고사와 그러니까 기출문제 싹 다 일형문학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02부터 2008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5, 6월 과정은 저랑 2014부터 2020 7개년도랑 2002에서 2008 2002도 아니네요. 여기에서 문학 문제 중에서 요즘 우리 유형하고 흡사한 것만 제가 골라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총 매회 9개씩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손으로 들어볼게요. 시간이 80분이 9문제 부족했습니다. 안 부족했어요? 적당합니까? 80분이면? 다시 적당했다 그러면 80분 적당합니다. 남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생각보다 부족한 분이 없네요. 좀 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조금 본 문제가 초수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 기출이라는 게 재수 이상은 본 사람도 있고 봐도 사실 다시 보니까 새롭죠. 지금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래요. 뭐 일형문학 기출 문제 자기가 혼자 하면 되지 뭐 책 같은 거 보고 스터디 하면 되지 않은데 그 차별성을 저는 분명히 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혼자 어느 공부든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영교는 안 그러고 교육학은 더 뭐 혼자 하면 안 됩니까? 한글로 돼 있는 건데 특히나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의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혼자 할 때보다는 시간도 절약하고 제일 그다음에 내용도 내가 놓친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뭐 해석 받아 적고 단어 받아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일형문학 기출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초수나 재수, 삼수분들은 물론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또 와서 또 들어요. 인강도 많이 듣고요. 하지만 초수나 재수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과정 5, 6월에 충격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나? 정말 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나? 기출문제라는데 다 틀리네? 다 부분 점수일 것 같네. 쓰지도 못하는 것도 있네. 뭐 내용학은 내용이라고 치는데 일형문학도 내가 못 쓰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내용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일형문학은 포기해버리고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충격 먹지 말라. 당연한 결과예요. 그 과정은 사실은 요 기출은요.
저랑 7월, 8월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총선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연습한 토대로 기출 문제를 다시 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원래 순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때 가서 기출 보면 늦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기출을 5, 6월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안 쓰는 스킬서부터 끌어내는 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무엇이었나 파악하는 것,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총 집결돼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채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몇 점일 것 같다라고 자가 채점을 계속 해 놓으세요.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제가 9월 달 가서 제가 채점 딱 해드릴 때 그때 가서 맞추다 보면은 왜 자기가 채점해 보는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실전 시험 가서도 내가 이렇게 쓰면 틀리겠지라는 게 본인이 감이 온다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채점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채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게 나는 요거 3점 줄 것 같다. 또 요건 나는 나 같으면 요거는 채점 기준에서 한 2점 정도 줄 것 같다라는 거를 일단은 해놓으란 말이에요. 해놓고서 나중에 7, 8, 90 가면서 요걸 다시 꺼내서 자기 답안을 보면서 요때 내가 몇 점을 준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 이거는 맞은 것 같다. 4점 다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는 4점 다 못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갭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채점해 드리는 것은 그 갭에 대한 정확성이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실전 시험에서 답을 쓸 때도 내가 쓰면서도 이렇게 쓰면 감점일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답을 온전하게 쓰는 게 된단 말이에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내가 됐구나, 이렇게 쓰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으라고 제가 마지막에 채점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채점을 해라. 그 다음에 제가 문항당 그 배점은 기출 배점 그대로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5점짜리도 있어요. 2014년도에는요. 최근에는 이제 5점짜리는 사라졌지만 이해되셨죠? 어쨌건 그 점수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채점해 보시고 혼자서 하기가 뭐 하면은 짝스타디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스타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자기가 쓴 답안 있는 그대로 쓴 것을 가지고서 한번 채점해요 라고 한번 서로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진행을 한번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하나, 이제 충격 먹지 말라는 거. 오늘이 또 2014학년도 이제 최근 유형이에요. 최근 유형으로 온 객관식에서 다시 주관식으로 간 첫 해 시험이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다들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서부터 제2의 부활을 하기 시작한 해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때는 이력문학 강의 안 들었어요. 거의 다들. 왜냐하면 그냥 풀고 답 객관식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로 영어학, 영교, 주로 그쪽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깔리는 것들, 객관식 지문이 나오고 보기에서 주어진 여기에 용어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때는 2009부터 2013년도 때, 요때는 영교 영어학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강사들도 막 그냥 외부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 가지고 그냥 자료 여기 뭐 아주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객관식 때는 보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객관식 하면 모의고 기출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식 기출 문제는 나중에 풀어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안 풀어도 된다. 순서가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할 때 영교 영어학 말하는 겁니다. 이력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객관식을 풀지 마세요. 이건 시간이 남고 제일 마지막 순서에 꼭 해라. 요게 너무나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자료들 주고 막 이러는 강의가 많았었어요.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딱 요해 2014학년도에 딱 들어서 시험이 이렇게 탁 나와 버리니까 이것은 어떤 개념을 딸딸딸딸 외우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질 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여러분들 모든 게 전파가 되고 인식이 되기까지는 3, 4년이 걸려요.
여전히 이해도요 계속 객관식 때 공부 방법으로 이 노량진에서 계속했어요. 수험자들도 마찬가지야. 객관식 때 봤던 원서들 계속 그걸 지금도 보고 있어요. 심지어 계속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한 2014부터 한 17, 18 딱 되니까 3, 4년 지나니까 이제 수험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그 강의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영교 영어학 강의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그런 강의 방식으로는 지금 이 유형을 풀 수가 없구나. 내용 습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답안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답안의 근거나 이건 다 지문에 있는데 강사분들이 지문에서 끌어오게끔 답을 모의고사 문제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을 참고하고 디렉션만 보고서도 답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내버리니까 기출하고 많이 어긋나네. 이런 것들이 점점 한 3, 4년이 지나서 이제 최근에야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수험자들이. 그래서 되게 영교는 다시 기출 분석을 하는 걸로 지금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영어학 같은 경우도 원서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 남이 쓴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사실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원서를 아무리 봐도 문제화 돼 버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이던 시험 보고 나서는 야, 원서를 읽는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원서를 읽었냐 안 읽었냐 아니라 그 문제화된 영어학 문제, 지금 영어학 얘기입니다. 영어학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적용을 못하니까 이게 또 의미가 없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단어나 외울 걸. 김유석 말대로 진짜 자던가 아니면 단어라도 열심히 외울 걸. 내가 뭐 하지? 굉장히 허무한 거죠. 단거나 하고 외우고 서브노트 만들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있어. 이거 어떻게 강의 또 나갈 거 아니야. 아씨, 그 나가면 어때 또. 여기 1, 2년 지나면 꼭 다른 강사 입에서 내 얘기가 나와요. 그 애는 안 나와요. 카피가 되니까. 꼭 한 2, 3년, 1, 2년 지나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해라. 자, 그다음 여러분들 강사하고 교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요즘에 강사는 임용 강사는 요즘 보잖아요. 교육학이든 뭐 전공이든. 학교 다닐 때 교수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특징. 자, 특징이 일단 강의 특징하고 성격 특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으나 좀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딱 느낌을 한번 보세요. 강의 특징이 어떤 차이 있나요? 대학 교수와 학원 강사의 차이점이, 노량진 강사와의 차이점이. 노량진 강사들은 핵심을 잘 짚어요. 그쵸? 영교 영학 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을 잘 짚어주죠. 선생님들이, 강사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정리가 안 됐는데 정리를 탁탁탁 합니다. 한 번에 매핑을 척척 해줘요. 학교 다닐 때는 챕터 1만 주구장창, 챕터 2만 주구장창, 그거 조별 스터디에다가 발표시키고 그거는 알아. 근데 나머지 파트는 안 합니다, 다들. 자기가 걸리지 않은 파트는 그냥 다른 조에서 나눠준 자료 받고 그렇구나 이러다가 시험 때 하다가 시험 보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BP를 분명히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다가 무슨 강의 들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핵심이 탁탁탁탁 하니까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TBP가 이거였구나. PLLT가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중요한 거를 잘 집어줍니다. 그게 학원 강의야.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강의 스타일이. 학교 교수님들의 스타일은 반대죠. 특히 시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한 것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거, 그런 걸 내요. 시험 문제에. 내가 볼 땐 중요한 게 이거라고, 뭐 핵심이 이거라고 해놓고서 또 심지어 본인은 또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하시고 나서 시험 볼 때는 저 구석탱이 있는 거 이상한 거 같은 거 하나 낸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자체도. 수업도 그래요. 수업도 어떤 학원사처럼 자, 여기 보세요. 주목! 뭐 이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자, 읽읍시다 하면서 쭉 나간단 말이야. 꼼꼼하게. 굉장히 꼼꼼해. 성격까지 연결되는 얘기야.
꼼꼼해. 맞죠? 뭐 리액션이 없어. 맞아 안 맞아. 뭐 좀 정보 좀 나가려고 한다. 잘하세요. 꼼꼼해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하면 꼬장꼬장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논문을 쓰는 거야. 논문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석사 논문 써본 사람 빨리 손들어. 뭘 자랑이라고? 아니, 자랑은 아니지만 자 빨리 석사 논문. 다 학사야? 석사 논문 써보면 알겠지만 쓰려고 하면 남이 다 썼어. 내가 쓰려는 주제는 이미 다 썼어요. 석사가 그 정도야. 박사는 어때요? 남이 쓴 거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남이 안 쓴 거, 꼬장꼬장한 거, 그런 거 찾아내야 돼. 그걸 평생 해야 되는 일이야, 논문을. 박사 논문을 학교 교수님들은 계속 써야 되잖아요. 남들이 안 쓰고 꼬장꼬장한 거에서 그걸 발견해야만 계속 아티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쓴 거 카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내가 무슨 얘기 할지 이제 느낌이 오나요? 자, 우리 임용고사 시험 강사가 냅니까? 교수가 냅니까? 핵심 나옵니까? 꼬장꼬장 나옵니까?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강사 선생님들은 강의는 잘해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를 들어가면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리고 자기가 강조한 걸 내야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임용고사는 교수들이 내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낸단 말이에요. 그 성향을 잘 보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은 족보 가지고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선배들한테 족보 얘기 가서 하루 이틀 전에 벼락치기 한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A뿔 늘 만든 애 보면은 꼬장꼬장 계속 책 열심히 계속 읽고 있는 애들 잘 나옵니까? 후자죠. 후자죠. 본인이 꼼꼼하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교수 선생님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가 요령을 부리는가 맨날 과외나 띄고 뭐 이러면서 학점이나 따고 졸업할 앤지 얘가 정말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완전하게 자기가 읽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더라도 얘는 쓸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애들이야말로 내가 얘를 너 석사 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겠구나. 그걸 가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책은 그래서 단권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단권하는 순간 단권화 했잖아. 선생님 저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빼고 단권화 안 한 내용만 봐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향을 보란 말이야. 성향을요 좀. 그래서 자기가 읽어야 돼요. 원서도. 강의 듣고 정리해 주는 것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가 먼저 읽으세요.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거나 도무지 이거는 진짜 강의를 들어야만 내가 되겠다 하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듣지 말라가 아니라. 알겠죠? 근데 강의 듣고 정리해 준 거 그거 자료만 가지고 또 선배들한테 뭐 받은 거 친구 스타들 우리 요거 정리해서 해요. 그 요약본만 본단 말이야. 시험날 가보라니까 야 그거만 다 피해서 나온다니까. 특히 교육학. 환장하잖아. 그렇잖아요. 막 교육학 강사들 지금 몰매 맞는 몇몇 있잖아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뻥뻥 큰 소리 쳐놓고서 이 초짜들이 그게 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생리나 이 연륜을 무시 못하는 거야. 이런 걸 알아야만 함부로 얘기를 못하거든요.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중요하다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구별을 잘 해야 돼. 결국에는 자기가 읽으라 이 말이야. 꼼꼼하게. 다 읽을 수 없으면은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4번, 5번 읽으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 6월, 7, 8월 한 8월까지도 7, 8까지도 계속 이론 정도 계속 꼼꼼하게 자기가 다시 한번 보고 단권화되고 정리한 거 요약 이런 거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보는 것. 여러분들이 챕터 뭐 강사들이 챕터 중요한 챕터입니다. 찝어주는 챕터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교수를 다 알아요. 그래? 알았어. 고맙네. 다 내도 된다니까요.
항상 그런 거예요. 알겠죠? 믿을 건 누구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꼭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세요. 5월 달부터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1, 4월 과정을 한 이유도 1, 4월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시켰어요. 한 이유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종강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딥 스트럭처였어요. 어느 정도 뇌도 훈련이 되고 암기하는 그런 자세도 좀 되고 단어도 하루에 3, 40개 그래서 아 힘들어 30분 1시간 투자하고서 이런 게 아니라 막 4, 5시간씩 주구장창 외울 건 외워줘야 되겠구나 라는 게 몸에 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교육학 암기 과목들 외울 거 그때는 잘 외워져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벌려만 놓아버리면은 보긴 봤는데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뇌 훈련서부터 앉아있는 습관서부터 공부 시간 양서부터 그런 거를 제가 1, 4월에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령 문학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제발 좀 기다려라. 서두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초수도 있고요. 지금 재수도 있고요. 삼수 이상도 있어요. 그래서 5, 6월이 굉장히 애매한 달이에요. 초수 같은 경우는 5, 6월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쫓아갔다가는 올해 아무것도 안 돼요. 내년에 다시 시작할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하고는 싶지만 나는 지금 그럴 위치에 있지 않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장수 이상은 초재수들하고 같이 놀면 안 돼. 장수는 장수답게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안 됐는가? 지금쯤 되면 이제 불안하지. 1, 4월 달 영교 영화가 손도 못 대가지고. 그렇잖아요. 장수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강의를 처음에 1월 달에 신청하고 인강을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었어요? 그 초심을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단어 많이 안 외웠고 이력 노출 안 돼 있었고 영어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졌던 거 아니야 계속. 원서 다 읽었었잖아요 작년에. 아 선생님 아직 근데 다시 보니까 생각 안 날까 봐. 나 걱정하지 마.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봐도 다 생각나요.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을 없애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전략이 다 다르니까 특별히 5, 6월 달에는 잘 궁금하면 나한테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그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 말도 지질이 안 들어요. 고집도 세고요. 앞에서는 네 하고서 뒤에서는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다 보이거든요. 딱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순간 보여 알아요. 안 듣겠구나. 저 친구는 안 듣겠구나. 어떤 친구는 저 친구는 하겠구나. 왜 하는 친구들은요 바로 피드백이 와요. 해보니까 이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인강생분들 중에서도요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공부한 거 쫙 해가지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그걸 하도록. 5, 6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 4월 제 커리는 다 탔을 거다. 인강으로든 직강으로든 탔을 거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1, 4월에 4개 했어요. 그쵸? 제가 4개.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안 했으면 4분의 1을 안 한 거야. 영어에 대한 노출이. 제가 전공 내용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에 대한 노출을 했단 말이에요. 영미 씨든 영어 소설이든 단어 많이 외웠고 독해 많이 했고 영어에 대한 노출이란 말이야. 이 4개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개가 안 채워져 있으면은 반드시 채워 놓으세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무슨 배짱이라고 남들은 4개가 돼 있는데 자기가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은 그건 4분의 1이 안 돼 있는 거고 심지어 2개가 안 돼 있으면 반쪽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따라가요? 이 사람들도 미친 듯이 했는데 공부를. 이해됐습니까? 심지어 지금 5, 6월 달에는 사운드 앤 센스라고 월드 끝내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은 6월까지는 다 끝내놓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7월 달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이 강의실에. 그때 가서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력 문학에 대한 거는 제 것만 하면 돼요. 딱 나머지 시간 교육학, 영어학, 영교에다가 막 쏟아야 돼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쫙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쯤 되면 정리도 하고
이제 삽질한 친구들이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 거. 그 사람들하고 싹 합치잖아요. 붙어요. 스터디 한다든가. 그럼 그쪽에서 쫙 이렇게 뭘 많이 줘요. 알려주기도 하고 혼자서 버벅거리지 않고. 이해됐습니까? 그때는 성급한 사람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 먼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거꾸로 와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단어가 안 되는 것 같아. 일형이 안 돼. 어떡하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그럼 연교 영학은 많이 했니? 그러면 예, 연교 영학만 집중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연교 영학 안 된 사람하고 붙여줄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 상보 관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공부하세요. 가르쳐주고 이쪽에서는 이거 다 뭐가 중요했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이 할 게 6개야, 6개. 알겠죠? 이 6개. 교과서 특강이하고 뭐 2시간짜리 한번 풀어보고서 충격 먹으라는 거고 모의고사, 교과서 모의고사는 어쨌든 사센 월등까지 해가지고 가급적 6월 안에 이거를 싹 다 주구장창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겁니다. 라고 매년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자, 요 정도로 OT 했으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오늘 1회 들어갈게요.